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이고요. 저는 한대건이고요. 네.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요일부터는 이름이 좀 바뀔 거예요. 음담패설로 안하고 다른 제목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벌써 11월달 둘째 주죠. 이제 벌써 한 달 정도밖에 2019년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상반기에 다바가, 그러니까 더바가 아니라 다바가 승부를 하고 다바가 승부를 안 했습니다. 그 다바가 승부를 11월 셋째 주죠.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는데 셋째 주에 서울 경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몸을 풀고 있는데 그마필 제가 내일도 뭐 취재를 들어가겠지만 서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 다바가 승부를 할지 조금 더 서울 경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11월 셋째 주 정도에 출전 예정인데 금화필만 나온다면은 한 대건 2019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다바가 승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 마피들이 제주도 아치삽에 대상 경주가 있다 보니까는 서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수들의 부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이 남았어요. 최시대, 유현명, 돌아온 서성훈 기수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기수의 부재는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는 대거 유현명 기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는 좀 변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서성훈 기수가 기승 정지에서 해제가 되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판도가 서성훈 기수의 키가 서성훈 기수의 손에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바짝 긴장해야죠. 프로들의 세계는 경쟁자가 있을 때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흐름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낙마 부상을 당했죠. 지금 광대뼈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마 출전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을 때처럼 좀 이렇게 복잡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독주 체제를 갖추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죠. 근데 너무 그 아성이 너무 크면 결국은 이제 마필 수급에 있어서의 나는 좋은 말을 못 받아. 근데 쟤는 맨날 좋은 말을 받아. 이런 어떤 불합리에 불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서울에 가서 얘기하고 부산은 서성 기수에 돌아온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성 기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참 시원시원한 기수입니다. 예전에 서성훈 기수가 서울에 한번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기말을 타고 인기마가 말이 안 좋은데 자기가 열심히 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인기만 말이 안 좋으면은 좀 덜 타지. 저희가 농담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서성훈이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마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난 너무 안타깝다. 내가 열심히 안 타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말에 기승하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승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서성훈 기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서성훈 기수도 이번 일을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경마 약간은 좀 안정적인 흐름이긴 한데 휴양마들도 좀 되고 나오고 아무래도 능력이 좀 터졌던 마필들의 기술 기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타선 놈이 타는 것보다 바뀔 때 또 나갈 수도 있죠. 또 조교사도 그런 조교사가 많아요. 어느 조교사는 태워줘 일단 태워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원하는 대로 조교사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수협회 취재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모 기수가 나 까였어. 나 마주한테 까였어. 조교사한테 까였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기수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기수들이 원한다고 해서 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조교사나 마주기 때문에 마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주들도 입김이 센 마주는 조교사를 주락펴락하는 마주도 있어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 잘 타는 기수를 누구든지 태우고 싶지 말 못하는 기수로 자기 말을 태우고 싶은 조교사나 마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프로의 세계에서 모두들 잘 살아남아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하는 거, 그런 부분도 부상경마도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한대거래 승부처는요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5, 7,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부상경마를 녹화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떨 때는 참 삶은 뭐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제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는 게 이렇게 좀 힘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분들을 경마로라도 위안을 받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한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보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광고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다. 아니구나. 광고. 경주오리 1000m 국산 6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3경주입니다. 아마 좋은 가문도 많죠. 정말 편성이 좋습니다. 워낙에 약체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동안 달리는 뒷가를 무지고 칼 갈아놨는데 상금머리 하겠죠. 4번을 놓고 6번 쪽으로 4번, 6번, 7번 출발이 앞서면서 경주리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네, 5경주입니다. 오마 스마트 한생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모 언더풀 텐트도 선입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5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 원더풀 댄서와 2위는 5번마 스마트 한센 3일 국산마 최고마를 가리는데 제16회 9경주입니다. 설마 독도지기 이것도 1800m까지는 검증이 된 마피입니다. 1번만 뉴 레전드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12번 추격. 트리플 라인의 뒤를 이어 우리 담당 PD가 능력이 좋아요. 저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참 쥐어짜가고 광고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저렇게 보면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승부경주가 너무 안 맞아갖고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번 주는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마 1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주저했는데 바닥판에는 뭐 요렇게 팔릴 거예요. 터치스타맨, 베라데이, 베스트 해피, 패션키까지 이렇게 하면 4마리가 팔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4마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끼리는 뭐 1번과 4번이 되지 않을까. 터치스타맨은 일단 서수훈 기수, 돌아온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사실 이 마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걸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데뷔전에서는 앞발이 좀 들렸죠. 들리고 늑발이라 해서 중속으로 끌어올려서 선입권에 가담을 한 다음에 결국은 한 발에서 밀리는 모습, 탄력이 없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었고요. 10월 25일 날은 광주오리에 늘리죠. 1000m에서 1300으로 늘려서 도전을 하면서 외곽 게이트였어요. 계속 밀어갖고 선입권 가담을 하는데 코너에서 갑자기 이제 고개가 들리면서 외쪽으로 기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밀리죠. 홈미권으로. 그리고 나서는 또 직선에서는 또 다시 한번 외곽에서 치고 나와서 입상을 했습니다. 기록은 1분 23초 6. 썩 좋지 않았죠. 뭐 마신차가 2분의 1 마신 머리차, 그러니까 거의 착차가 없는 상태로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 능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여력이 없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최상현에서 정도윤, 이번에 서수훈 기수로 바뀌었는데 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 맞아요. 마필이 이제 실전에 적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좋은 마필이라면 뭐 이런 짓거리 안 하겠죠. 정말 대단한 마필이라고 한다면은 뭐 승승장구, 데뷔전 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하겠지만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고개도 좀 들리고 외곽으로 막 기대는 이런 것들 보면 주행이 매끄럽지가 않다는 부분이, 뭐 물론 편성으로 본다면은 뭐 안쪽 게이트니까 좀 더 선입권에 가담을 하든가, 뭐 게이트 이탈이 아주 빨라서 선행을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모르죠. 서성 기수가 어떻게 걸음을 이끌었지 모르겠지만
선입권에 전개를 했을 때의 이마 PD 뭐 입상을 낙관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행이 좀 워낙에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놓고 공략을 한다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일본 터치스타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번 베라데이가 충막감으로 더 낫지 않나 봐요. 사실 주행검사 모습 보면 별거 없죠.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호미권 전개 일관하면서 발주도 좀 느리구나. 그래서 주행검사에는 별 특징을 안 보였어요. 근데 정작 데뷔전에서는 당일날 이제 오경환 기수에서 이성재 기수로 바뀝니다. 오경환 기수 1위 때문에. 그래서 부상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시종 무리한 전개로 일관을 하죠. 그것도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뭐 발주가 느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무리한 전개 속에서 결국은 4분의 3 마신을 집니다. 뭐 걸음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전개 자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주전 기술 할 수 있는 오경환 기수 입상했군요. 베라데이가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걸음이었다고 보여지기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전 기수는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 여건이 또 4번으로 돌아왔다면 지난번처럼 무리한 전개에서 입상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만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우승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다. 자, 4번을 축 말아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5번 베스트 에피가 그렇죠. 이마피도 지난번에 안말 경주에서 편성을 했는데 9월 6일날 경주 3착될 때만 하더라도 발주가 심하게 막혀요. 그래서 이제 후미권에만 전개하다가 은근히 달력을 보였다가 지난 10월 4일날 인기를 끌죠. 당시에는 안말 경주였었고요. 선유권 가담대에서 끝걸음을 보였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은 모습. 발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 1300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용한 패션키는 사실 좀 발주가 좀 안 되죠. 너무 후미권에만 자빠져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선두권에 굉장히 빠른 마필이 없어요. 누구든 뭉칠 수가 있죠. 4번이 선행을 가든 뭐 1번이 가든 아니면 뭐 2번, 5번 이런 마필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 뒷심에 대한 보장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전 중에 힘을 쓴다면 7번 쪽에서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가장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시마 스피드 킹덤이 아닌가 봐요. 사실 이 마필은 주행감은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도 좀 느린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로 직선에서는 채찍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게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망사가면까지 쓰면서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이 조금 뭉쳐있고 7번이나 12번이 뒤에 있다가 한 발을 쓴다면 이마필 7번과 12번이 배당권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번, 1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안한 요소는 1번 쪽이 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을 놓고 종합지에도 뭐 그렇게 팔리고 있네요. 어쨌든 한대거는 4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뭐 7번과 12번도 배당권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4번 주. 뭐 4일로 끝나면은 뭐 대길이겠지 뭐. 그럼 부산은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깨트려 먹는데 꼭 이런 것도 억지로 들어오더라고. 자, 부상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영성브라보가 돋보이지 않나요, 이건?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영성브라보. 이게 충막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편성을 너무 잘 골랐죠. 선입권 가담도 되고 좀 처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구력이 없어. 근데 얘가 지구력이 없어도 다른 말이 잡을 말이 없어. 네, 그래서 5번은 쉽게 올 수 있는 축이 아닌가. 뭐 쌍은 몰라도 입상. 괜히 썼다 이거는. 아씨 쓰기 힘든데. 복. 네,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복승식의 입상식의 축마가 아닌가. 다른 마피들은 정말 가관의 똥찌입니다. 맥스파워는 느린 추입력을 가지고 있는 마피인데 지난번에 쥐어짜고 겨우 3착을 했다고 좀 팔리는 거지. 이 마피는 믿을만한 마피는 아니고요. 편성은 잘 골랐고. 뷰티풀 코리아가 항상 좀 아쉽죠. 좀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해 말이. 결정력도 없고. 하지만 뭐가 있어. 다른 말도 다 결정력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뭐 맥스파워가 추입을 하든가 팔마 뷰티풀 코리아가 선유권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쓰든가 이게 가장 유리한 마건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이음마 골드레인도 지난번에 이후에 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죠. 3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인데 의외로 조교 때는 괜찮아서 이게 선입권 전개가 되거든요. 조정할 필요 있겠고 매직 스테스는 보여준 걸음은 없는데 선전 중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끝걸음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복병가. 이게 아마 배당판에 바람이 불 거예요. 초기때 괜찮아서. 그래도 선입권에 가다마는 6번이나 8번이 낫지 않을까. 어쨌든 5번은 이번 경기는 뭐 강력한 축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고 1번, 2번, 6번, 8번인데 다 인기마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래도 8번이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6번은 항상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항상 그 타령이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1번과 2번은 복병으로 보시고 5번, 8번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장 예상에서 최종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만 상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9마리 앞에도 오늘 왜 이러나?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이것도 약간 좀 불안하죠. 에코화이트는 계속 외곽 게이트였다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계속 이마필은 끝걸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코너의 링도 그렇게 좀 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이번엔 안쪽 게이트를 제대로 뽑았네요. 편성도 만만하고 또 서성은 빠따니까는 최선의 승부를 다 하겠죠. 투투데이는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 선행을 이끌 여지는 높지만은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충막감은 구우면 퍼펙트 엔젤이라고 봐요. 워낙에 안말 경주 편성만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건 안말 편성은 아닌데 그만큼 능력이 크지는 않아요. 후미권 전개도 됐다가 뭐 선입권 전개도 됐다가 근데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고 또 정우주 기술을 제가 크게 믿는 기술은 아닌데 마이너스 2킬을 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의 덕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9번이나 1번 그러니까 지금 9번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9번이나 1번 이게 어떻게 배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9번이나 1번 중에서 축마로 놔야 될 것 같고요. 팔마 투투데이는 1600을 뛰다가 지난번에 1300으로 거리를 줄였는데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뛴다고 할 수 있겠죠. 역전의 태양은 혼전 중에 한 발이니까 복병감을 할 수 있겠고 이 7만 어메이징 걸은 10만대 데뷔전 때 모습 보면 지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을 나온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장구는 다 바꿨는데 과연 이게 뻥카였는지 어쨌든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 이러한 경주에서는 선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좀 관심을 가져봅니다. 1번이나 9번 중에서 충만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지에는 8번이 압도적인 충만감이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그러니까 1번과 9번 이거 한 방을 먼저 사시든가 이 중에서 축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배당판 가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고 그리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조금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6번이 충망 아닐까 봐요. 이게 늦추입이죠. 발주가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추임마들을 제가 충마로 잡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말이 없어. 이게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9번이라든가 뭐 3번이라든가 이런 마필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두 마필 다 실제에서 보여준 거라면 어때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구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심 있게 버티는 게 아니라 편성에 따라서 입상도 하고 성적도 내고 했었지만 결국은 지구력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6공화 킹돔보가 워낙에 좀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라도 그걸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6번은 축마. 그 치니어 화이트냐. 자꾸 흘려 나이 먹은 거니까. 아우씨. 먹으면 이렇게 줄줄 흘러. 어쨌든 6번은 축이라고 보고요.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대망의 길이라든가 뭐 서부전템 이게 뭐 압도적이죠. 두 마필이.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 팔리는데 배당도 없어 사실. 근데 뭐 딱히 대안도 없고 정말 좀 짜증나. 그래서 저는 차라리 9번이 외곽으로 밀려 있고 선행을 가려고 무리를 하다 보면은 뭐 쉽게는 가겠지만 1분 13초 3이나 13초 4를 끊는 애기 때문에 선행은 쉽게 갈 여지가 높은데 이게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면
정말 똥마이라고 하는 3번만 서부 젠틀맨, 얘가 그냥 한 방으로 땡땡 끝날 여지가 분명히 높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쥐어짜도 다른 마필이 안 보여요. 5번만 골든 메이팔이 이게 좀 복병감이 아닐까. 어쨌든 믿으면 안 갑니다. 저점 한번 볼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난 3번만 서부 젠틀맨이 정말 똥마이라고 보는데 이게 늦추입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 마필들이 늦추입이라서. 근데 이 서부 젠틀맨은 정말 결정력이 없죠. 6번은 그냥 축이다. 6번 놓고 뭐 9번을 사시든 3번을 사시든 이건 어차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5번이라든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만은 뭐 능력을 드러나지 않았던 1번이라든가 이런 마피들이 복병감인데 솔직히 그렇게 땡기는 마피건도 아니에요. 재미도 없는데 배당도 없다 이거. 통과시 재미도 없는데. 자, 부상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니? 아, 짠나게. 넘어갑니다. 좀 여자 같았나? 아, 어쨌든.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경마에서 처음으로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좀 우열이 드러났죠. 로얄 솔저, 랩터코어, 레이체, 루러시나. 이 네 마리가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충막감은 한번 볼까요? 뭐가 팔리는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로얄 솔저가 압도적이죠. 이 로얄 솔저가 압도적인데 2연승을 달리고 나서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뭐 1000m에 8월 4일날 경주 이후에 길어졌으니까 무시는 못하죠. 부종이 좀 있다 보니까 주기가 길어진 건데 워낙에 보여줬던 걸음이 좋아서 무시는 못하는데 과연 이 마필을 충만으로 놓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3번 랩터코어는 거세한 이후에 이제는 마필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전에 근성을 회복해놨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레이체는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5번 유로시나도 선두권에 가담이 되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만한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뭐 견뎌력이 없다. 로얄 솔저가 무조건 대가리고 이거 3마리만 사면 된다. 이게 아니라 1번 로얄 솔저가 현장 컨디션에도 큰 이상이 없다면 뭐 충마로 놓겠지만 다른 마필들도 충분히 견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4마리가 인기권으로 팔리고 뭐 이 4마리 안에 끝날 여지가 높은데 결국은 충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대건이가 지금 뭐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지금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충막감은 있는데 1번 로얄 솔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해도 충분히 먹을 게 있겠다. 거기다가 1번 로얄 솔저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요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중배당까지도 아주 짭짤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한대건의 마음속에 있는 충마를 이번 경주 놓고서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 4마리 안에서 끝나. 이 4마리 안에서 끝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4마리 안에서 끝나는데 도대체 한대건이라는 애가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으려고 저렇게 침을 튀기고 있는지 요거를 현장 예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 거 듣기 싫어. 뭐 4마리 안에서 맞고 사보시든가.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자, 한대건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다 공개해 드리고 이 4마리가 인기마고 이 4마리 안에서 끝날 여지가 높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건의 충마를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어이씨, 나 한번 써주려고 했네. 승부. 뭐야, 이거 승부가 되어버렸네. 승부. 첫 승부예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좀 마르나봐. 뭐 물에 수분이 없어. 퍼석퍼석해. 자, 6경주는요.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또 나오죠. 반지의 요정. 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충농증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뛰는 거 보면 주행검 상태도 그렇고 조개 때 모습도 보면 충농증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마필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다고 해도 전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7번 해피어걸이 상승세죠. 이 마필이 사실 국산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을 치고 있습니다. 전개도 상당히 자유롭고 최근에 걸음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어서 혼합공 연구인데 워낙 혼합공에 말이 없기 때문에 공백기를 가져놓은 3번 반지의 요정이 뭐 선행을 치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라는 7번만 해피어걸이
최근에 걸음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그래도 걸음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말이 더 낫지, 어디 갔다가 제정신 못 차리고 오는 애보다는 최근에 상승세가 훨씬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7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6번과 쏘어 미치고는 데뷔전 때 순발력은 보여주는데 지구력이 없어요. 근데 실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얘가 3번 말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아니면 지가 선행을 가든가. 그래서 두 마필의 어떤 전력 지출 속에서 변수를 낼 수 있는 마필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1번 BK 사운드라든가 8번 위닝 어게인,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3번, 6번이 선행 경합을 한다면 그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7번을 축으로 해서 한 대거는 현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한번 볼까요? 7번이 축으로 합표, 3번과 7번이 최저배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7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3번이 잘 뛰면 최저배 다니겠네. 이게 두 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현장 가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승세 7번만 해피해 걸 축막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상마 7경기로 넘어갑니다. 한 달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광고 보시죠. 경주리 1000m 국산 6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호 신경주입니다. 아마 좋은 가문도 많죠. 정말 탄성이 좋습니다. 워낙에 약체들 탄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동안 달리는 빛깔은 좀 무시고 칼 갈아놨는데 상금 머리 하겠죠. 4번을 놓고 6번 쪽으로 4번, 6번, 11번 제발이 앞서면서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5경주입니다. 오마 스마트 한세는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모 언더풀 텐트로 선입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5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 원더풀 댄서와 2위는 5번마 스마트 한센 3일 국산마 최고마를 가리는데 제16회 흑경주입니다. 설마 독도지기. 그래도 1800m까지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1번만 뉴 레전드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12번 추격. 트리플 라인의 뒤를 이어 광고 보셨고요. 부상마 7경주입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3번 영광의 팩터, 5번 원찬스, 토암스타, 뭐 트리플 실버, 좋은 애는 복병감이 아닐까. 장산토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마필의 도전권이에요. 축막감은 5번이에요. 한 달의 승부처의 축막감은 5번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후차권 한 방만 찾으면 돼요. 이 안에서 후차권 한 방을 찾을 생각인데, 5번 원찬스는 지난번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혼합 4등급의 경주다 보니까 또 유광의 기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은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오는 마필이고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좀 안정적인 축막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과 9번은 지난번에 똑같이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가지면서 승급했는데 마이너스 5kg 감량이에요. 이런 혜택이 있고 좋은 애도 나아지고 있고, 장산독교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주행 제공을 보면 의외로 말이 괜찮아졌어요. 3번과 영광의 팩터가 왜 직전 경주의 졸전인지 거리를 좀 줄여놨기 때문에 저는 영광의 팩터는요 1300까지는 무조건 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번을 축으로 놓고 이 안에서 한 방에 바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공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한대건의 음성 정보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경마였나 내가? 네, 부산경마 8경주로 맨날 서울이래 병신같이. 부산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죠. 1번 카의 길리. 데뷔했을 때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걸음은 상당히 좋은데 공백기가 있어요. 22주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이 올줄리 마방은 큰 질병상으로, 그 질병 기록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말을 이렇게 놀리죠. 중간에 갑자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조교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내 말의 컨디션이 떨어진다든가 어디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놀려서 마필을 준비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질병 기록만 놓고 본다면 큰 질병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얘가 왜 쉬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는데, KT 조건도 1번이고
전개도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충막과 모델까지 파지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쳤다 나오니까 애매하긴 하죠. 이 네모나인은 지난번에 제가 팔리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주행이 뭐 아예 좋지가 않았었고 그 전에 10월 달에 하위권에서 올라올 때 우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주행이 막 지 멋대로죠. 막 기대고 지랄 연병하고 그래서 그러한 주행을 가지고 이런 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팔릴 때 제가 콧방귀도 안 꼈는데 마방에서는 장구를 싹 다 바꿨어요. 자극판에 뭐 JR 러깅 제갈에 뭐 계란의 큰고래 제갈 빼고 제갈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필에게 어떤 게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걸음을 낼 수 있느냐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장구 교체한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상태 나쁘지 않아요. 해피매직은 매번 그 타락이긴 한데 의외로 올라오는 걸음은 있고 돼지자랑이 참 이것도 뛰었다 안 뛰었다를 굉장히 반복하는 기복형이죠. 뭐 발주가 좋으면 좀 더 뛰는데 발주 나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혹시라는 마음이 들기는 해요. 이 안에서 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상대가 약하니까 1번을 놓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체중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피들 공백기가 있는 마피들은 사실 이렇게 큰 믿음은 안 가요. 아마 종합지에도 그렇게 잡혔을 여지가 높은데 2착 승급한 돼지자랑이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이게 더 불안하긴 한데 네모나이가 잡힐 정도니까 편성이 개라고 봐야죠. 웬만하면 1번 막 카이 길리가 현장에서 컨디션만 나쁘지 않다면 저도 이거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요소는 없지 않아 있다. 쉬었다 나오는 것들은. 근데 왜 질병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22주를 쉬어버리니까. 아니 말이 어디가 특별히 안 좋으면 22주나 놀릴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놀리겠어. 마주가 생질하는데 뭔가 좀 다른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전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자, 부상막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건 약간 좀 애매한 충막감이 팔리죠. 일단은 팔면 뭐 그랜드 집주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의 경주의 모습이 나쁘지는 않지만 선두권을 좀 나섰을 때의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피이기 때문에 선두를 나설 여지가 없죠 지금. 네. 다른 마피들이 뭐 놔줄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발빠른 마필은 없지만 그랜드 질주가 선행을 갈 정도로 능력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센텀 번개가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센텀 번개나 뭐 레거시도 선행을 욕심을 내볼 만하고요. 안쪽이기 때문에 해성 스타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사마 히든보이도 그렇고 팔마 그랜드 질주는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나설 여지가 높고 지난번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지금 56kg인데 자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량도 마음에 안 들어요. 8번은 지우겠습니다. 1번 레거시는 지난번에 그랜드 질주에 깨지긴 했지만 따라간 전개에서 나름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고 10번 센텀 번개가 7마신의 낙승인데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만만해서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번마 4번마 히든보이 이 마필이 참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좀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어느 날은 잘 떴다가 어느 날은 못 떴다가 지난 8월 16일날 혁권을 붙고 나와서 선유권 가나의 채집방도 좋아서 승급전에도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승급전에서는 생각보다 선행을 가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이 마필이 그렇게 밀릴만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시는 못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른 말은 뭐 있나? 특별히 눈에 띄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8번을 지우겠습니다. 8번을 지우고 1번이나 10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이고 지금은 1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1번 쪽 8번 또 많이 잡혔을 텐데 이거 또 안 들어오면 또 얼마나 생욕을 해야 될까 나한테. 거의 대가리로 잡혔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8번 지우고 이거 승부할까? 아쉽네. 어쨌든 간에 8번 마표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한번 현장 컨셉 본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관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관의 금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니까 뭘 봐야죠? 광고 봐야죠.
경주 5,000m 국산 6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한경주입니다. 아마 좋은 가문도 많죠. 정말 편성 좋습니다. 워낙에 약체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봉가 달리는 빛깔은 무지고 칼 갈아왔는데 상금 머리 하겠죠. 4번을 놓고 6번 쪽으로 4번, 6번, 11번 세 발이 앞서면서 경주리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네, 5경주입니다. 오마 스마트 한생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모 언더풀 댄스로 선입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합니다. 5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 원더풀 댄서와 2위는 5번마 스마트 한센 3위 국산마 최고마를 가리는데 제16회 국경주입니다. 설마 독도지기 그래도 1800m까지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1번만 뉴 레전드는 공백킬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12번 추격 트리플 라인의 뒤를 이어 네. 광고 너무 많이 트나? 좀 봐줘, 씨! 오늘 먹고 살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더럽게 많이 신청하고, 음성 정보를 더럽게 많이 들어주시면, 이제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굳이 뭐하러 광고하겠어. 여러분들이 안 듣고, 내 방송만 따먹어가니까. 아니에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한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지만, 좀 뭐랄까요, 좀 얽히고 설켜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주예요. 워낙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고, 뭐 1번 마필 같은 경우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 2번 마 상승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졸전이고, 8마 리버스 스윕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도 선전을 했고요. 그뭐 원더풀 컨트리도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게 뛰어오다 지금 중량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마필의 한계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는 한대건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건만 사시면 되고요. 한대건이가 금요일 강마에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붙는 경주인 만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요. 연락해보고요. 알아보고요. 최종 마번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경주로 부산 금요일을 한번 칼로 쑥쑥쑥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했나? 나 원래 유치해. 자, 부산만 11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마리.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천년의 태양. 돼지 챔프. 돼지예요, 돼지. 그리고 8번마 성산사이 이 마피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미스 퍼펙트가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근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덜면 잡힌다고 봅니다. 1번 패션 오브 마리는 김명신 기수가 지난번에 잘 타줬어요. 근데 기수에 대한 믿음감이 항 떨어지고, 지난번에 2번마 천년의 태양은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돼지 챔프도 최근에 부진의 늪을 빠져 있지만 조개뜬 모습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8번 성산 사이먼은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마피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약간은 좀 고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고민 한대건이가 정리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11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웃으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11경주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강만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취재 들어가려면 또 새벽같이 또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가 수능이더라고요. 14일날. 네,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내일 서울 취재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강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울 강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5, 7, 10, 11 5, 7,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강만은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